코인과 주식으로 부자 되는 방법 코주부 화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재나, 아나운서 김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빅 이벤트를 앞둔 우리 시장 치고는 정말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특히나 간밤에 반등에 성공했던 뉴욕 증시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도 IT 대형주들이 제대로 시장을 밀어줬습니다. 특히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장을 정말 강하게 상승 추세를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제약바이오주들의 시세도 좋았고요. 특히나 많이 떨어져 있었던 과대납포 성장주, 우리 미디어 플랫폼 게임주도 살아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주요 일정 발표들을 앞두고도 우리 오늘 코스피 지수 원화 강세 속 기관과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세에 힘입어서 오늘 1.15% 상승한 2,399.0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굉장히 선방했는데요. 장중에 2달 만에 2,400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 최근 우리 시장 상승의 주된 이유는 바로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원화 강세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15원 가까이 하락하면서 1,383원에 우리 환율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줬던 2차 전지 관련주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 보였고요. 이 달러 약세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서 삼성전자 중 반도체 IT주는 오늘 상승하며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마감 상황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700선을 가뿐히 넘겨줬습니다. 713.33%로 굉장히 힘을 내주며 환호하며 장을 마감했는데요. 오늘 시장 1.83%, 2% 가까이 상승하며 굉장히 쾌재를 부리는 하루 마감이었습니다. 그럼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동반 매수세로 장을 끌어올려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7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주고요. 각각 4,361억 원, 2,824억 원 순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계속해서 순매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7,239억 원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상황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메이저 수급이 제대로 들어와 줬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후에 나타났는데요. 기관은 826억 원, 기관은 941억 원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개인 홀로 매도 포지션을 취했네요. 1,720억 원 물량 덜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벤트가 지나면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 대응 어떻게 해봐야 할지가 참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떤 대응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수익을 가져올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도 저희가 함께 하실 멘토님이 아주 알찬 소식을 가지고 왔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멘토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르릉 오늘도 여러분의 종목 콜센터 들어봅니다. 저희 종목 고민에 대한 상담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 유정 아나운서 통해서 만나볼게요. 네, 세상에 주식 종목이 그렇게 많은데 나는 왜 하필 이 주식을 골라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한숨 쉬고 계시는 분들 지금 정말 많으시죠.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할지 모르는 주식 종목 고민들 오늘 폭 넓게 상담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생방송 중에 전화 상담 이어갈 수 있고요. 또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지금 바로 톡방 들어오셔서 톡방 상담 플러스 오늘 언급되는 히든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와 주세요. 네, 여러분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QR코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멘토님 또 어마어마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김정철 멘토님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 일주일 동안 참 멘토님을 기다리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바야흐로 시장이 2300 지지를 확인하고 나서 6일째, 6거래일째 지금 양봉이 뜨고 있는 그런 정말 전대미문, 올해에 처음 있는 일이 벌어지고 우와, 있습니다. 네. 올해 처음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올해 내내 1년 365일 중에 약 한 250일 가까이를 정말 고생시키더니 250일에 280일이죠. 거의 네. 70일 가까이 고생시키더니 이제 좀 시장이 올라오는 그런 장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수익률은 좋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 삼성전자가 혼자 다 들어올린 장, 그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혼자 들어올린 장이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매수하지 않았다면 않았다면 사실 이번 장 별로 재미없는 장이죠. 하지만 코주부 이 방송을 종목콜센터부터 이 방송을 보셨던 분이라면 제가 지난번에 중국 얘기를 드렸을 때 네. 중국이 삽질하고 있다. 그렇죠. 네. 시진핑 3연임이 이게 연임이 아니라 종신집권의 신호탄이고 그것 때문에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다. 삼성전자가 더 좋을 것이다. 그 포인트를 잡았던 분이라면 네. 지금 수익이 축제를 벌이고 있겠죠. 맞아요. 사실 우리 김정철 멘토님이 조금 강하게 어필해 주셨던 부분들이 근데 심지어 다 제네리카가 맞아떨어져요. 심지어 그만 말하라고. 하지만 내가 안 된다. 이거 꼭 얘기해야 되겠다. 네. 이거는 중국에서 TSMC가 아유. 멀어지기 때문에. 네. 아니, 우리 서로 짠 거예요. 멘토님. 시청자 여러분, 제가 우리가 짠 제가 거예요. 사과드릴게요. 사과드릴게요. 근데 그때 짠 거예요, 우리가. 서로 짠 거라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니까 재밌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때 TSMC 얘기 드리면서 TSMC 자금이 빠지고 삼성전자에 들어온다라는 부분을 제가 3주 전에 시진핑 3연임 할 때 그때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이미 하기 전부터. 시청자 여러분들 그때 시황을 잘 들으셨던 분이라면 충분히 이번 장 행복하게 연말을 해피하게. 맞이하고 있고 또 12월에 도대체 연말 크리스마스 때 어떤 선물을 살까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사실 본부장 우리 멘토님 김정철 멘토님과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매일 저녁이 스테이크 잔치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사실 네. 그날 가지고 오는 수익률도 어마어마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 빠르게 들어오시려면요. QR코드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사실은 멘토님 저는 수익률을 보기 전에 우리 네. 멘토님의 한 줄평이 너무 기대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딱딱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어떤 내용으로 오늘 시장을 정리해 주셨을지 굉장히 많이 설레거든요. 지금 바로 오늘의 한 줄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한 줄평으로 딱 보자면 환율 그리고 빅이벤트 앤 눈높이를 좀 높여보자. 눈높이를 높이자. 눈을 높이자라는 말이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해봐야 할까요? 네, 사실 약간 좋은 의미를 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얘기 드렸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지수가 2300포인트가 엄청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2300포인트가 지지를 여기서 3번 연속 받았기 때문에 여기를 깨고 내려갔을 때 가장 중요한 저항은 2300포인트였고 2300포인트를 갭으로 돌파해서 안착한 다음 이 안착한데 양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 연속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환율입니다. 제가 얘기 드린 게 달러 인덱스의 문제를 계속 얘기 드렸어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꺾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꺾이고 있는 이 상황, 그러니까 이 꺾이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어떤 포인트로 보면 좋냐면 사실 시장 분위기는 미 증시 같은 경우 어느 때 바뀌었냐면 지난주에 중국이 네. 코로나를 이번에 코로나 통제하는 거를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증시가 반등을 했거든요. 네. 근데 바로 중국 당국이 부인을 했습니다. 제로 코로나 포기 안 한다. 우리 끝까지 제로 코로나 한다. 네. 내년 3월까지. 맞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내년 3월. 즉 무슨 얘기다? 아무리 길어도 내년 3월까지, 내년 3월 이후에는 제로 코로나가 폐기된다라는 뜻하고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불확실성이 제거된 상태는 시장이 상당히 호재를 불러온다. 이러면서 달러가 꺾였고, 달러가 꺾이면서 이제 우리나라 오늘 원달러도 상당히 좀 요즘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시장, 이 외국인 투자자들 순매수,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미 여태, 이미 이 기간에 네. 시장이 2155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위험할 때, 이미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순매수를 하고 있었다는 걸 제가 증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9월 28일부터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9월 28일. 여러분 9월 28일이 중요한 게 뭐냐면 네. 9월 28일이 저점 구간이에요. 그러네요. 9월 28일부터 그냥 간단하게 2300포인트 돌파하기 전이 10월 31일까지 외국인 포지션을 보시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 3조 5천억이 샀어요. 이 사이에. 이 위험한 사이에. 3조 5천억을 샀단 말이에요. 외국인. 와. 그러니까 이미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순매수로 돌린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게 계속 우리가 지수를 상방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제가 얘기 드렸던 건 뭐냐면 그동안 눈높이를 그래도 낮추자라고 얘기 드렸어요. 네. 오늘 이제 눈높이를 높이자라고 바꾼 건데 낮추자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네. 올라오면 안 되는 종목은 빨리 매도를 하고 손실이 좀 줄어들 때 빨리 매도하고 현금을 일단 확보해 놓자. 이 다음 장을 대비하기 위해서 네. 현금을 확보해 놓자. 그래서 그 현금을 확보해 놓은 그 현금이 있는 분들은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쇼핑하면 됩니다. 쇼핑. 좋습니다. 쇼핑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빅 이벤트가 사실 남았어요. 그래서 네, 시장이 더 맞아요. 간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많이 가봐야 2,465예요. 2,465를 돌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당장 120 이동평균선을 맞은 상태고요. 네. 그래서 저는 빅 이벤트 내일 당장 중간 선거가 있죠. 미국이 네. 중간 선거가 있는데 뭐 민주당이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화당이 대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사실 공화당이 대승하든 누가 대승하든 지금까지 중간 선거 이후에 시장은 거의 대부분 올랐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가 더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선거는 사실 뭐 민주당이 진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그 조정은 이미 다 받았다. 하나솔루션부터 해가지고 태양과 풍력은 다 받았다. 근데 왜 더 이상 급락하지 않냐? 그 이유는 뭡니까? 어차피 대세는 신재생 에너지인데 지금 잠깐 흔들리는 요 정도 구간은 충분히 반영된 상태라는 거예요. 네. 돌이킬 수 없다. 공화당이 아무리 해도 돌이킬 수 없다. 그 다음 우리가 또 추가로 하나 나온 게 또 뭐가 있습니까? 현대차 기아.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현대차 기아는 이번에 공화당이 밀어붙이긴 뭐냐면 지금 IRA 법안을 3년 동안 유예하자는 거 밀어붙이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이기면 밀어붙이는 게 성공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들이 다 호재로 좀 작용하고 있다. 근데 다만 우리가 가장 큰 이벤트 사실 중간 선거는 사실 상관없어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근데 제일 큰 이벤트는 뭐냐? 미국 CPI다. 맞아요. 이 CPI가 8% 이상이 좀 나오면 시장은 다시 또 밀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자리가 7자가 봤다. 그럼 여러분 배팅 들어가는 거고요. 그때부터는. 네. 예, 근데 8자가 보였다 그러면 사실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좀 드립니다. 지금 멘토님, 다가오는 빅 이벤트에 맞춰서 좀 우리가 주목해봐야 하는 섹터들은 어떤 섹터가 있을까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일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배당주를 저는 주목해 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배당주 같은 경우가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네. 배당주들이 배당주라고 불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배당을 더 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배당주인 거예요. 금리가 1%에서 2% 왔다 갔다 할 때 배당 5% 준다 그러면 배당주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금리가 4% 3% 되는데 5% 준다? 그게 뭐가 배당주예요? 그렇죠. 그냥 뭐 그냥 은행이랑 좀 더 똑같죠. 주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냥 은행 예금 맡기는 게 더 편해요. 정신 건강에 편해요. 마음이 편하죠. 네, 주식에 투자했다가 그 정신 건강 스트레스 받을 바에 머리 빠질 바에 차라리 머리 빠지고 그거 발모제 바르고 뭐 이런 거 탈모 완기약 막 먹을 바에 차라리 네.
차라리 그냥 은행 예금 맡긴 게 편하다고. 네. 근데 배당주는 배당주로 불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최소 8% 7% 이상은 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 다음에 광군제, 전 이제 사실 중국 광군제 따위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네, 뭐 블랙 프라이데이도 엮어볼 수 있죠. 네, 블랙 프라이데이 전에 이제 있는 중국 광군제는 관심이 없는데 사실 제가 중국을 그 공산당 애들만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네. 나머지 중국 국민들 다 사랑합니다. 네. 위아더 월드. 하나님 네. 웃어주세요. 근데 중국 공산당 그 독재 걔네들만 싫을 뿐이에요, 저는. 네. 공산당이 싫어요, 저는. 아, 네, 싫은데 좋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얘네들이 이제 셧다운이 됐기 때문에 네네.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온라인 판매량은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광군제 관련주로 불과 한두 종목 정도 한번 봐보는 건 어떤가. 네. 근데 요 종목들이 리오프닝 관련주하고 엮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이쪽 섹터를 좀 안 올라간 섹터를 좀 보자. 오늘 대표적으로 안 올라왔던 종목들이 올라왔거든요. 맞아요. 최근에 파라다이스나 하나투어나 대한항공이나 뭐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도 안 가다가 지금 오늘 드디어 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 올라간, 지금 너무 급등한 거 추격하지 말고 안 올라간 종목들 좀 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우리 김정철 멘토님께서는 요즘 시기에 조금 주목을 해봐야 하는 섹터로 고배당주 올라갈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 우리 광군제와 묶여서 리오포닝 관련 섹터, 블랙 프라이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에 있는 종목들이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멘토님, 네. 뭐 블랙 프라이 뭐 광군제 관련주 우리가 뭐 주목을 해봐야 하는 섹터가 화장품, 또 의류, 또 어떻게 보면은 여행, 운수, 그리고 포장지까지 굉장히 많은 섹터들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김정철 멘토님의 탑3만 한번 꼽아봅시다. 탑3요? 네. 근데 저희 히든 종목이 하나가 요 관련주라. 아, 정말요? 네, 제가 그건 빼고 얘기 드릴게요. 좋아요. 빼고 그건 얘기 드리는데 빼고. 네. 광군제 관련 사실 볼 건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 화장품이 샌드위치에 껴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관련주들, 중국의 화장품들이 품질이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냥 워낙에 제품이 반 사기라고 보시면 되니까 중국 제품들은 그냥 반이 사기다. 그냥 포기하고 사시면 돼요. 그럼 마음은 편해요, 되게. 중국 제품도 살 때.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이 가격대도 고가 라인인데 조금 더 이제 미국의 뭐 로레알이나 프랑스 네. 로레알이나 뭐 미국의 에스트로더나 이 정도 수준은 안 되지만 네. 가격은 그래도 그보다 약간 낮지만 프리미엄 전략을 잘 썼단 말이에요. 아.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아모레퍼시픽 이런 데가 너무 잘 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지금은 이미 에스트로더나 이런 데 가격을 낮췄고 아. 중국의 그 반사기 어떤 제품, 바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네.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제품들이 가격대 올리면서 그러니까 위아래 샌드위치 낀 상태다. 그래서 저는 화장품 관련 그렇게 크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뭘 보는 거예요? 세 가지인데 지금 화장품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의류를 좀 보자 이거죠. 의류가 3위? 네, 그럼 의류 관련주 중에 저는 FNF 아주 좋게 보고 있고요. FNF. FNF. 종목명 저는 사실 종목명까지 바라지 않았는데 이렇게 오픈을 해주셨어요. 아, 근데 FNF는 제가 이현민 멘토가 하고 있어서 기분 나빠서 안 합니다. 저는 저만의 관련주가 또 있어요. 아, 또 벌써 있기 지금 때문에 2부도 시작하기 전에 견제가 들어갔었습니다. 저는 기분이 안 좋아요. 이런 네. FNF. 물론 좋은 종목인데. 근데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더 짜증나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또 2위는 또 뭘 보면 될까요? 2위로 이제 저는 리오프닝 관련주 보는 게 낫지 않나. 리오프닝 관련주. 리오프닝 관련주로 해서 저는 그러니까 광군제 관련주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리오프닝으로는 저는 사실 인바운드 관련주들이 많이 안 올랐어요. 인바운드 그래서 관련주. 관련주 해서 전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호텔 신라를 보자. 카지노 이렇게 좋죠. 좀 그럼 보시면 좋을 1위는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2위와 1위죠. 2위와 1위.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 맞다. 김정철 멘토님. 1위는 히든 종목입니다. 1위는 네. 히든 종목. 야, 여러분 1위 히든 종목은 안 알려드려요.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 여러분 함께 하셔야지 눈치채실 수가 있고요. 저희 지금 말씀해드린 종목들 우리 탑3까지 뽑아봤는데요. 해당 종목에 대한 정확한 타점과 전략은요. 노란톡방 안에서만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노란톡방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이 노란톡방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정확한 참여 방법과 노란톡방 안의 상황 한번 유정 아나운서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도 노란톡방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코주부 김정철 멘토님과 함께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방송 중에도 실시간 상담을 이어갈 수 있는데요.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지금 바로 실시간 상담 이어갈 수 있고요. 또는 오늘 언급될 히든 종목 명과 정확한 타점까지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 함께 보시죠. 네, 굉장히 많은 종목들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매수일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방송에서 언급되고 방송에서 말한 이후에 노란톡방에서 정확한 매매 타점을 줬던 그러한 종목들인데요. 저는 이 종목들을 보면서 결국은 급등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김정철 멘토님과 함께하면 급등할 수 있는 높은 수익률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한 개씩 보자면 먼저 나노신소재입니다. 15.43%라는 수익률을 갖는데요. 목표가를 도달한 이후에 수익 실현한 종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LIG 넥스원, PNT 두 가지 종목입니다. 이 두 가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톡방에서 매매 타점을 알려드리고 수익 실현 완료한 종목인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게 방송에서 종목을 언급했지만 매매 타점은 정확하게 톡방에 들어와야지 여러분들도 이렇게 높은 수익률 가능하다라는 거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더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먼저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목표가 근처까지 갔지만 오늘 약간 다시 밀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네, 멘토님, 삼성 엔지니어링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짜봐야 될지 한번 여쭤볼게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올라왔던 이유는 딱 네. 뭐 하나죠. 네, 바로 네옴시티 관련주, 관련주도 네. 이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제가 요거 관련주라고 하고 이거 다 2부 종목 대결 대결 종목으로 제가 맞아요. 기억납니다. 가지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제가 가지고 나왔던 종목인데 사실 목표가를 좀 욕심 많이 부렸어요. 제가 예, 괜히 그 28,000원까지 잡아가지고 27,100원까지 갔다가 900원 차이로 안 됐는데 네. 간다고 옵니다. 더. 그쵸. 빈살만 왕세자가 올까 말까 하다가 오기로 했어요. 아, 네. 그랬기 때문에 일단 온다 하면은 한 번 더 움직입니다. 아, 한 번 더 움직. 사실 근데- 또 홈시티라는 말이 계속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네옴시티 관련주에서 만약에 비싸방세가 우리나라 오잖아요. 그날이 매도할 시기다. 아, 그날이 타이밍이다. 왜냐하면 그거 가면은 이제 네옴시티는 이제 언제 그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맞아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세월이다. 그러면 빈사면 왕세자가 방한하기 전까지는 계속 기대감이 살아있다고 보면 있죠. 될까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을 굳이 했던 이유는 뭐냐면 물론 저도 솔직히 한미글로벌 할 줄 알아요. 예, 한미글로벌부터 해서 이미 그리고 노란톡방에는 이거 말고 제가 네옴시티 관련주 한 종목이 있는데 그 한 종목은 40% 넘게 수익이 났는데 제가 일부 시청자분들밖에 매수가 안 돼서 제가 정식종목으로 넣진 않았어요. 아, 근데 네. 이미 40% 넘게 수익 난 종목이 있습니다. 오. 근데 그런 종목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종목들도 다 그때쯤 거의 다 피크를 칠 거다. 아. 이거 말고도 더 세게 움직이는 종목인데 저는 왜 삼성 엔지니어를 들고 나왔냐? 아주 안정적이고 TV 방송에 아주 적당한 종목이다. 제가 여기 위험성이 와서 덜하다. 예, 제가 여기 와서 막 데모 막 이런 거 데모 오늘 급등했거든요. 데모 우리가 단타했던 종목이에요. 맞아요. 이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모 수익률 보세요. 이거 그냥 데모 그냥 폭등이에요. 근데 네. 굴삭기 부품 관련주인데 제가 이런 종목 여기 와 갖고 나와서 하겠습니까? 이거 시청자분들이 몇 분인데 이거 시가총액 겨우 1,200억짜리 해가지고 제가 예? 이런 거 안 합니다. 저는 좀 안정적이고 큰 거. 시청자 여러분들이 내가 자산가요. 여기 시청하고 계신 분 중에 나 1,000억 있어요. 1,000억. 1,000억 한 방에 때려 넣어서 수익 날 수 있는 종목 삼성 엔지니어링 가능해요. 왜냐하면 크니까. 그러니까 저는 안정적이고 그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엔지니어링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났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2부 시간 때 미리 방어를 치는 건 아닌데 제가 아, 벌써부터 방어 방어 치는 건 들어가시는 아닌데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노신소재. 네. 나노신소재 약간 이제 유정 앵커가 이제 얘기해 주셨더라고요. 네, 16% 나노신소재. 가까운 수익이에요. 제가 이 지금. 나노신소재 이렇게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나노신소재 목표가는 최소 99,000원 보고 있습니다. 와. 예, 결국 99,500원에 수익 실현했어요. 네. 수익 실현했는데 99,000
나노신 소재가 어디까지 올라왔냐면요. 나노신 소재가 99,900원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거의 이 정도면 아트 매매다. 그쵸. 예술이다. 예술이에요. 네. 작품 하나 매도하고 좀 만드셨네요. 밀렸어요 지금. 근데 다시 갑니다. 나노신 소재. 응급제 관련주. 제가 태양전지 관련주, 응급제 관련주라고 얘기 드렸죠. 자, 나노신 소재 이렇게 톡방에 10월 24일 날 올려드렸잖아요. 10월 24일 날. 10월 네. 24일 날. 보이시죠? 보시죠. 여러분 상승한 건 뭐 언제다 목표가 도달한 건 11월 2일이다. 여러분 그냥 방송만 잘 보시면 네. 이렇게 수익이 같이 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제 종목은 바로는 안 가더라고요. 항상. 일단 한 주 뜸을 들이다고. 맞아요. 좀 애간장을 태우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상 이 방송이 2부 시간에 전주 수익률만 나오길래 속상했어요. 아니요, 속상하진 않아요. 사람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보신 분들은 저 종목 계속 볼까 하시는 분들은 같이 보셨을 거예요. 단 우리가 이거 전체 수익률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예. 조만간 저희가 그러면 김정철 본부장님의 이 멘토님의 의견을 받아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는. 전체 수익률 정리하면 저는 네. 화려하다. 화려한 남자. 어마어마하다. 근데 지금 네. 본인 PR이 너무 과해요. 그건 과합니까? 제가 할게요, 제가. 이거 말고 더 있는데. 제가 할게요. 수익 더한 거 많이 있는데 지금. 사실 여러분 보셨죠? 화려한 남자세요. 우리 김정철 멘토님이요. 정말 여러분들께 공개하지 않은 종목들도 그날 실시간 대응으로 단기 스윙 종목으로 급등주도 노란톡방 안에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노란톡방 오는 분들만 이 보석 함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방송 보시고 그냥 흘러가신 분들이라면 보석 놓치는 거예요. 지금 바로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져다 대시고요. 링크 따라 들어오시면 바로 우리 김정철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 전화번호 026007-8339번 생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전화번호니까요. 이 시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우리 김정철 멘토님과 함께 상담할 수 있는 혜택까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한번 유정의 교통에서 만나볼게요. 네, 맞습니다.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 수익된 종목들 너무 많기 때문에 차마 이곳에서 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했거든요. 방송에서 히든 종목 듣고 좋았던 관심 종목, 유망 종목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요.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한 후에 들어오셔서 정확하게 예술적으로 알려주시는 김정철 본부장님의 매매 타점을 받아 가셔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차마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넣지 못했던 또 다른 수익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로보티즈와 SPG인데요. 약세장에서 항상 선방해줬던 그런 종목이었죠. 오늘 장에서 다시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로보티즈부터 볼까요? 로봇 관련주 우리 또 김정철 멘토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테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네, 사실 제가 로봇 관련주가 한 3종목이 있어요. 포트에. 네. 너무 많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관련주도 잘 버텼어요. 좀 맞아요. 보세요. 로보티즈 제가 첫 방송 때부터 갖고 나왔어요. 로보티즈는. 첫 방송에서부터 들고 나온 게 로보티즈입니다. 첫 방송에 들고 나온 게 로보티즈인데 그때 눈치를 채신 분들은 로보티즈가 9월에 이렇게 쭉 올라오고 밀린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가서 지금 점점 회복하고 있어요. 네. 첫 방송에 들고 나오자마자 급등했다가 살짝 밀리고 지금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죠.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약세장에서도 상당히 많이 선방을 하면서 쭉 올라오고 있다. 그 로보티즈 그냥 계속 제가 수익률표 매번 상단에 보여드렸던 종목이 로보티즈예요. 맞아요. 네, 그거 계속 보신 분들은 눈치가 좀 빠르신 분은 로보티즈 그럼 지금 사도 되나? 사셨으면 수익 났죠 이미. 네. 그리고 SPG 보도록 하겠습니다. SPG. 자, SPG도 마찬가지입니다. SPG도 마찬가지인데 SPG는 매수 타점이 아주 낮아요. 제가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매수한 이후에 수익률을 많이 반납을 했어요. 인정합니다. 40%까지 수익 났다가 반납했는데 오늘 다시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봇 관련주도 계속 보시면 좋다라고 얘기 드리고 관련주들 중에 사실 아직 시세가 안 나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SPG나 아니면 로봇 관련주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얘기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있습니다. 대결 종목 가지고 나온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현재 지금 다시 돌리고 있다는 부분. 그다음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붙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 포인트로 참고하셔가지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 아직 당연하죠. 있다. 기회는 남았다. 저는 수익률이 애매하게 수익 날 바엔 차라리 안 해요. 맞아요. 확실한 애매하게 수익 날 거 멘토님이시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 호가 뭐 한두 틱 그거 하나 막 돌아가면서 이거
혹시 내일 봐서 좀 해볼게요. 네. 그럴 거면 주식 종목 얘기하지 마세요 방송에서. 이거 그냥 저는 대세 상승에 아무 지장이 없다. 지금 네. 사도 내일 사도 어차피 수익 날 건 날 거기 때문에. 지금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제가 네. 방산주인데 수익 실현했어요. 네, 왜 맞아요. 했냐? 방산주 딴 거 하려고. 딴 거 어떤 거요? 딴 거 넣을 겁니다. 딴 거 넣을 어떤 건데 거, 그건 어떤 톡방에서 알려드릴게요. 아, 이렇게 네. 밀당을 잘하시면. 그 톡방에 그 알려드릴 그 종목은 뭐냐면 방산주 중에 좀 덜 오르는 종목인데 제가 봤을 때 호주 레드백 장갑차 그다음에 미국에서 장갑차 교체 사업 4,000대 할 거거든요. 네. 그거 이슈 나오면 날라갑니다. 아, 날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날라간다에 잘 포인트를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기대가 되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김정철 멘토님과 함께하는 종목콜센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노란톡에서 들어온 상담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상담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번호 또는 QR코드 통해서 지금 바로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종목은요. 바로 LG 이노텍입니다. 매수가 32만 4천 원, 보유 비중 10%라고 하는데요. 상담 내용은요. 애플 관련주라고 해서 내가 매수를 했는데 중국 공장이 멈추면 영향이 얼마나 클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함께 보면요. 지금 2.81% 상승하면서 29만 3천 원의 종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매수가 대비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멘토님. 사실 우리가 뭐 애플카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LG 이노텍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네, 뭐 LG 이노텍 하면은 뭐 애플에 거의 종속돼 있죠. 네. 차라리 그냥 LG 이노텍이라고 있고 애플 하청업체라고 쓰는 게 제일 좋은 네.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애플이 지금 중국 공장 셧다운되면서 중국이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폭스콘부터 해가지고 이제 중국의 공장들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오면서 이제 중국 공장이 다 닫았어요. 닫았더니 그 폭스콘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화장실에서 자고 밥도 못 먹고 네. 그러다가 도저히 못 버텨서 다 도망가고 있더라고요. 예, 저는 그거 보면서 정말 이 나라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냥 아무리 잘 쳐봐야 그냥 후진국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폭스콘에서 만드는 부품들은 싸구려 부품들이에요. 그냥 싸구려 부품들. 저가형.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딱 그런 거밖에 안 해요. 자, 아이폰 프리미엄, 프로, 그다음 프로맥스. 저 네. 이번에 제가 또 애국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국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아이폰을 샀어요. 네. 아이폰 14 프로맥스를 샀습니다. 네. 애국자라면서 아이폰을 그러니까. 아이폰을 사면 이 안에 LG 이노텍의 부품들부터 시작해서 BH의 부품들을 제가 팔아준 겁니다. 예.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 거예요. 확실하죠. 한번 써보려고. 근데 저도 아직 유심칩을 무서워가지고 못 넣고 있어요. 왜요? 넣다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바뀔까봐 아, 사용 환경이 익숙치 않아 가지고 지금 그쵸. 산지 일주일째 지금 유심칩 못 넣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지금 계속 그대로 지금 그냥 사실 쓰고 이렇게 있거든요. 젊은 세대가 아니면 갑자기 핸드폰 바꾸면 좀 적응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 젊은 세대예요. 저 젊습니다. 저 젊은 세대란 말이에요. 왜 네, 그러시나. 알겠습니다. 일단 비중 10%인데 중요한 건 LG 이노텍이 프리미엄 고가폰 위주로 형성돼 있어서 이번 중국 셧다운이 사실상 크게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전 많아요. 근데 이게 장기화되면 LG 이노텍은 거꾸로 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지금 한 4일 동안 3, 4일 동안 지금 거래 지금 겨우 지지 라인 잡고 올해 양봉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애플 주가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LG 이노텍도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매수가가 30만 4천 원이에요.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왜 슬픈 예감은 왜 틀리지가 않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매수한 가격이 딱 저항 라인 바로 위에요. 아이고. 이런 거는 참 이게 국룰인가요 이게? 늘 아니, 보면서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매수를 이럴 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꼭 이럴 때 안 하고 항상 이럴 때 하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이제 문제는 뭐냐, 요거를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를 좀 보유하시되 네. 손절가를 좀 잡아놓고 대응하자.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시청자 여러분이 손절가를 제시해도 아마 손절을 못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손절가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26만 원 무너지면 비중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 한두 26만 개라도 원. 손절가를 딱 잡아놓고 매물가가 네. 32만 4천 원이 딱 다행히 매수가가 여기는 아니어서 그 위가 아니어서 다행인데 여기가 엄청난 매물대인데 저는 매수가 회복하려고 하지 말자. 그냥 32만 원대 올라오면 다 매도하자. 라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매도하고 애플 관련주는 한 템포 좀 쉬었다 보자. 차라리 요거보다는 네. LG노텍의 컨셉이 있어요. LG노텍 컨셉이 애플 관련주로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LG노텍이 가장 중요한 카메라 모듈이나 이런 게 사실 XR 기기, VR 기기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좀 노려볼 만하다. 근데 그럴 거면 차라리 LG노텍을 하지 말고 네. 다른 거 하자. 다른 거 하자. 뉴 땡땡땡 요걸로 아, 하자. 뭔지 알 것 같아요. 뉴푸 땡땡 나 알 것 같아요. 이걸로 옮겨 타시면은 제가 말하면 안 돼요? 정신건강에도 좋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네. 정신건강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이 저는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다행히 비중이 많지 않아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얘기 드렸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 네. 궁금하다 하시면은 톡방으로 들어오세요. 네, 사실 이 종목 대신 뉴프땡땡 하라고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알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제가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을 테니까 그 확실하게 방송 끝나고 알려주셔야 돼요. 그 약속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올려드릴게요. 와. 지금 들어와야 올려드리죠. 근데 여러분 근데 지금 입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종목 대신 같이 갈 수 있는 종목, 대체할 수 있는 종목을 노란톡방에 지금 올려주신다고 하거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되셔서 찍고 들어오셔야지만 이 대응 종목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찍고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참고로 하나 얘기드리면 이 뉴프 땡땡 이 종목 있잖아요. 네. 예, 이 종목 사실 지난주 제가 그 방송 그 관련주로 제가 이미 톡방에 올려드렸던 종목인데 네. 오늘 6%나 또 올랐네요. 또. 오늘도 올랐어. 이게 무슨 그러게요. 일이야. 말만 하면 올라요. 근데 대신 이 종목은 수익률이 늙지도 않았어요. 예. 이렇게 겸손합니다. 근데 겸손하다고 말을 해야 될지 말을 제가 해드리려고 해도 본인 PR을 워낙 잘하시니까요. 지금 김정철 멘토님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지난주에 언급했던 종목이 6%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인데 여러분 그냥 보고만 계실 거예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함께 만나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전화번호 026007-833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생방송 이 시간에만 만나볼 수 있는 전화번호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유정 아나운서 통해서 만나볼게요. 네, 바로 들어온 다음 상담 내용입니다. 종목명은 카카오고요. 매수가는 85,505원입니다. 비중이 조금 높은데요. 비중이 40%라고 합니다. 상담 내용은요. 주가가 왜 올라가지 못할까요? 손절가는 얼마로 봐야 될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기준으로는 3.31% 상승하면서 51,500원으로 최근 저점에 비해서 약간 상승하는 모습 최근에 보여주고는 있지만요. 대내 악재가 너무 가득합니다. 네, 멘토님, 카카오 우리가 어떻게 네. 대응해야 될지 함께 볼게요. 비중이 40%나 있으세요. 네. 벌써 혼나야 돼 이제. 아니 그냥 저는 카카오 왜 오르지 못할까라고 하셨는데 이분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유. 제가 그냥 카카오라는 종목이 네. 왜 오르는지 모르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당연히 모르죠. 여러분 보세요. 카카오가 하는 사업 중에 카카오가 정말 밀어붙이고 있는 이 사업 잘 된다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카카오라는 회사 내에 있는 사업이 있나요? 다 이미 분할해가지고 물적 분할해가지고 맞아요. 전부 다 바뀌어 있지 지금. 네. 그다음 또 뭐 있냐? 그다음 상장하려고 하는 회사들마다 또 다 앞으로 대기 중에 있죠. 맞아요. 카카오는 그냥 빈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음. 빈 껍데기를 가지고 왜 주가가 못 오르냐 하면 뭐 지금 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카카오 3분기 실적 발표했죠. 했는데 그냥 말도 안 되는 실적 나왔어요. 그냥 답 없는 실적 나왔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카오의 실적 발표 한번 보시죠. 카카오의 실적 발표 지금 보시면은 카카오가 기대치 하회 시장 대치 하회했죠. 네, 아쉬운 소식입니다. 하회했는데 카카오가 한 해 잘 벌어봐야 순이익 한 4, 5천억 나와요. 네. 영업이익 한 4, 5천억 나오거든요. 한 5천억, 6천억 지금 6천억 넘는다고 나와 있는데 6천억 깨졌고요 이미. 5천억대 보고 영업이익 5천억 나오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22조예요. 너무 고평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뭐 카카오가 해외에서 잘 나가는 것도 없고 잘 나가는 거 뭐 하나라도 있어요? 뭐 하나라도 있으면 얘기해봐요. 없어. 없다니까요. 자 네이버를 볼게요 대신. 네. 네이버가 27조예요 시가총액이 27조 원입니다. 네이버는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카카오의 약 2배 이상. 그럼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나은 거네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이버도 지금 주가가 못 오르고 있는데 심지어 네이버는 네옴시티 관련주까지 엮였는데도 네이버 이해진 의장을 사우디의 빈살만이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초대까지 했는데 지금 요거밖에 못 오르고 있는데 카카오 오르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이분 어떡해요? 이분 너무 속상한데? 매도 그냥 그 비중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주식을 곰곰이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주식을 계속 해야 되는지.
이걸 굳이 40%까지 비중을 담았다는 건 뭐냐? 이거 원래 저 위에 샀다가 제가 작도 한번 타볼까요? 더 위에 샀다가 이거 물타기 한 거예요 지금. 100% 물타기 한 겁니다 이거. 100% 물타기해서 내려왔겠죠. 저는 이거 다 가망 없다고 봐요. 카카오는 그냥 여러분 그냥 제가 봤을 땐 카카오는 만약에 가망이 보이려면 카카오가 다른 나라에 가서 네. 톡 메신저로 한 몇 천만 명을 모아야 돼요. 아 그러면 카카오 괜찮아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도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나? 카카오가 SM을 인수한다? 그렇게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카카오가 요즘 엔터 사업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쓸데기 없는 것만 엄청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하라는 본 사업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컨텐츠 하겠다고 엔터 사업 하는데 엔터 사업 하면서 뭐 연예인들하고 같이 놀라 그래요? 그 카카오의 그 계열사 대표분 한 분이 연예인분하고 결혼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네. 제가 볼 때 뭐 유행입니까? 카카오가 지금? 뭐 이런 거 유행 따라가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카카오에 대해서 저는 절대로 안 된다. 아, 오늘도 매운맛 상담을 해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가 망해야 대한민국 산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카카오에 대해서 저는 매도 의견 드리고. 그럼 전략 매도예요? 아니면 좀 비중 축소예요? 그냥 전 전략 매도했으면 좋겠어요. 내일 당장 매도하는 게 마음에 편하다. 근데 만약에 내가 도저히 손이 안 나간다 하시면은 매일매일 조금씩 파시고 반등이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67,000원 나오면 그냥 다 미련 없이 다 팔고 나가자.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카카오의 움직임이 크게 나오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계좌 사항도 정체될 수밖에 없는데요. 차라리 여러분 이 종목을 빠르게 손절 처리하시고 이 손절된 금액만큼 수익을 끌어올리는 게 더 시간을 단축시키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김정철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요. 우선은 방산주, 배당주, 그리고 광군제, 리오프닝 여기다가 카지노 관련주까지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아주 많다고 해요. 근데 이 종목들을 어디서 만나볼 수 있냐면요. 바로 이 QR코드 찍고 들어와야 하거든요. 여기서 포인트로 하나만 얘기 드리자면 좋아요. 카카오를 매도하면 살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을 매도하면 살 종목이 있다고요? 네. 그럼 이분이 매도하시고 노란톡방 와서 전 멘토님 말 듣고 매도했어요. 도와주시면 바로 도와주실 겁니까? 당연히 도와드리죠. 근데 그 종목 바로 사실- 올려드릴게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요. 이렇게 좀 까칠하긴 해요. 이 멘토님이 같이 방송하면서 조금 까칠까칠하고 사포 같은 매력이 있긴 한데 정말 노란톡방에서는 깜짝 놀란 게 한 분 한 분 질문을 하면 다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가 김정철 멘토님의 말을 듣고 매도를 했다. 나는 이 손절한 금액만큼의 수익률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들어오세요. 들어오시고 나서 매도하시고 김정철 멘토님께 톡을 주세요. 그러면 바로 대응해 드릴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하시는 거 봤어요. 제가 증인입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키시고 가져다 대셔서 입장하시는 게 여러분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QR코드니까요. 지금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전화번호 026007-8339번도 저희가 바로 생방송 중에만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요, 멘토님, 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비중을 이렇게 물타기 하면서 40%씩 늘려가고 있는데 이게 한 방에 매도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좀 가혹해요. 저희 같은 뭐 개인 투자자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손절 중인데 이걸 한 번에 매도해. 그렇다면 조금씩 던져나가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매일매일 조금씩 팔아야죠. 매일매일 조금씩 팔아야 된다. 재산 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네. 뼈를 깎는 심정으로 해야 두 번 다시 이런 말도 안 되는 종목을 사지도 않고 두 번 다시 이런 말도 안 되는 종목을 사면서 왜 주가는 못 오를까요?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절대. 저는 그 뼈를 깎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네. 사실 이렇게 여러분 힘들수록 의지해야 되는 대상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의지 우리 김정철 멘토님과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톡방에 상담 올라온 게 하나 있는데 어떤 게 있죠? 히림 상담이 하나 있어요. 히림 요거는 하나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좀 많이 급하신 것 같아요. 주식 매니아님이라는 분이 히림이라는 종목을 상담 올리셨는데 사실 히림을 수익나셨네요.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내용이 보니까요. 히림 네. 히림이 매수가가 12,600원인가요? 뭐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매수가가 네. 지금 12,500 12,000원이에요. 12,000원.
12,000원이고요. 일단 톡방에 올려놓은 그 내용을 좀 보자면 네. 매수가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현재 가격이. 그래서 저는 히림을 밑에서부터 얘기를 드렸잖아요. 밑에서부터 얘기를 드렸으니까 밑에서부터 매수하시고 저는 수익 실현 얘기를 드렸는데 네. 수익 실현 못 하시고 하셨든지 아니면 이분 하셨든지 아니면 14,000원에 수익 실현을 얘기를 드렸거든요, 일단. 네. 근데 한 14,000원 찍었어요. 14,850원 찍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다시 산 것 같아요, 이분이. 다시 산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톡방에 다시 사자고 얘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뭐 다시 사신 거예요. 근데 네. 뭐 지금 살짝 수익 중이에요. 150원 수익 중이신데 네.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지금 히림은 좀 위험하다. 물론 히림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부인이신 네. 김건희 여사님의 관련주죠. 그렇죠. 예, 그 몇십 년 동안 후원했던 이 기업이라서 히림이라는 종목이 그러면서 국토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원팀 코리아 네. 사우디 방문할 때 원팀 코리아 할 때 여기에 들어갔어요. 아. 예, 아니 김건희 여사님 후원 기업인데 그 사우디 원팀 코리아 들어간 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상관은 모르겠어요, 저는 잘. 네. 그 상관이 있다고 제가 얘기 드린 건 아닌데 그냥 그렇게 얘기를 드린 거예요. 예, 이 정도 얘기했으면 뭔 말인지 아실 텐데. 네, 다 꼭 이렇게 상관이 이슈들이 있는 건 아니다. 있으면 올라갈 아니, 아니라 수 있죠. 상관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갔다고 의심할 수 있는데 네. 이거 인맥 아닙니까? 이거 불법 아닙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얘기 드린 게 아니라 하여튼 들어갔다는 거. 네. 예, 인맥이 있어서 인맥이 있긴 한데 들어갔죠. 네. 원티코리아에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뭐냐면 이 히림 같은 종목은 사실 그런 정치 테마주의 이슈가 좀 강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빠져나오시고 일단 가격대가 한번 눌러주는 자리 11,000원짜리 다시 하시게 내일 그냥 매도하시면 좋겠다. 네, 라는 얘기 좀 드립니다. 맞아요. 멘토님 얘기처럼 정치 관련 이슈랑 묶여있는 종목 같은 경우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종목 지금은 타이밍이 좋지 않다라고 하니까요. 우리 김정철 멘토님의 사인에 맞춰서만 여러분 따라가시면 수익이 나는데 왜 사인을 못 따라가셔서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조금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담자 분께서 살짝의 우리 150원 정도 수익이라고 하셨죠? 네, 그냥 내일 매도하시면 돼요. 그냥 네, 깔끔하게. 내일 매도하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더 다양한 수익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빠르게 스캔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전 정말 궁금했던 멘토님. 히든 종목. 맞아요. 지금 내용이 계속 기다렸어요. 히든 종목 앞서서 초부터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어떤 관련주이며 이 종목이 왜 메리트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이 기업은요. 전 세계 글로벌 유명 패션 브랜드, 네. 명품 브랜드, 그것도 싸늘한 거 취급 안 해요. 네. 명품 브랜드들과 명품을 직수입해가지고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게 본업이라기보다는 사실 이게 본업이긴 한데 사실 요거 말고 화장품 라인업이 괜찮아요. 네. 화장품 브랜드를 자체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코스메틱 화장품 브랜드가 중국 광군제 때 알리바바 티몰에서 품목 보통 1위, 2위 찍는 와. 그러니까 거의 무조건 1위 찍는다 보시면 돼요. 네. 1위 찍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광군제 때 이 회사가 알리바바 티몰 탑을 찍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일단 그건 그냥 지정 사실이고요. 일단 네. 지정 사실이고 거의 웬만하면 탑 찍기 때문에 그리고 경쟁이 거의 없어요. 그 브랜드에 경쟁하는 게 거의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럭셔리 브랜드들이 요즘 잘 됩니다. 네. 제가 얘기 드렸죠. 요즘 저가 의류 잘 안 돼요. 예, 잘 안 되고 요즘에 오히려 옷을 비싸게 만들면 더 잘 되는 세상이에요. 네, 소비 심리 때문에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요 패션 브랜드 중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패션 브랜드 셀린 땡, 뭐 메종 마르지 엘 땡, 네. 뭐 요런 브랜드들 유통 직수입하고 있는 오프 화이트 땡 이런데 네. 요런 데들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광군제 이슈까지 해서 화장품 플러스 패션 의류 해외 수요 견조 요거까지 모두 다 묶어서 진행하면은 상당히 좀 괜찮지 않을까. 또 의류 관련주 언제 해야 된다고요? 가을 겨울 때 해야죠. 그렇죠. 네, 거기까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히든 종목까지 들어봤는데요. 지금 해당 히든 종목은 여러분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키셔서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전화번호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생방송 중에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우리 트민남이라고 하죠. 트렌드에 민감한 남자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이 가지고 온 패션 의류 관련주기 때문에 확실한 수익 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수익률 대결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